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 국가에서 가장 낮은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일상이 정상화되는 나라들 많아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당연히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을 세계은행이 내놨네요.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4.1%보다 무려 1.5% 높아진 것으로 1973년 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높은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결합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6.8%,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8.5%, 일본은 2.9%로 전망됐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9개 나라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선진국의 90%는 내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감염병 대유행 지속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저소득 국가의 높은 채무 부담을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3.5%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일상 복귀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이제 비교적 여행하기 쉬운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고요. 네, 미국이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겁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 사전 주의부터 4단계인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을 여행 경보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건 지난해 11월 2단계로 지정한 지 196일 만입니다.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한 건 한국이 예전보다 더 안전한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여행 보건 수준을 감안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데 CDC가 한국을 1단계로 낮춘 데 따른 겁니다. 미국은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 반 정도 남은 일본의 여행 경보를 가장 심각한 4단계 여행 금지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췄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완화는 미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CDC 권고에 따라 4단계로 강화한 지 불과 15일 만입니다. 당시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가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세 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한 일본은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1,500명 정도로 떨어지는 등 현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을 좀 짚어보면 백신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나 전파력 모두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보건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내놨다고요?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적게 남고 열이 덜 나는 등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의료 인력을 비롯한 미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90% 이상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됐습니다. 또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사람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견줬을 때 감염될 확률이 81%나 낮았습니다.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5%에 그쳤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자의 경우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40% 적었고 열이 날 확률은 58% 낮았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에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예전부터 특정 질환을 알아온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12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이나 면역체계상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질환이 없는 이 나이대 어린이와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이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를 비롯한 필수 광물, 또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인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도 마련됩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업계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분야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각 부처의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사태 등 공급망 차질을 살펴보고 10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담겼지만 중국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0년대 초중반에 발생했던 보스니아 내전 관련 내용을 만나볼 텐데요. 이때 잔혹한 학살이 있었죠. 3년 동안 민간인 8,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종신형이 확정됐다고요? 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가 78살의 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의 종신형을 확정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라트코 물라비치 등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게 선고된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추가적인 불복 절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몰라디치는 1995년 보스니아 북동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년에서 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악 행위와 관련해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 학살로 기록됐습니다. 물라디치는 이 학살 사건으로 1995년 국제형사재판소에 처음 기소됐지만 16년 동안 도피하다가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5년 넘게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판결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유럽의 최근 역사에서 핵심 재판을 끝마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 생존자 등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